자, 이제 그 앞에 그 학습 플랜 짜는 걸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제 시간을 어떻게 계획표를 짤 것이냐, 시간표, 즉 학습 스케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학습 스케줄을 보시면 앞서 봤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칸, 첫 번째 주의 내용을 쭉 썼었습니다, 저희가. 그죠? 1주차 내용을 우리가 썼었어요, 1주차. 자, 그 다음에 1주차를 쓰고 나면 요 2주차까지 쓰고 3주차, 4주차를 간다 그랬는데, 문제는 1주차의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학습 플랜,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하루 일과를 확인한다. 자, 이 일반적인 하루 일과라는 건,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학생에게 제가 첫 번째 물어봐요. 자, 몇 시에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면요. 뭐,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학생들이 되게 다 7시, 8시 일어나서 되게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9시까지 학교를 가잖아요. 물론 다른 학교도 있지만. 그럼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까지 동일하게 다 학교를 갑니다. 그럼 학교를 가요 라고 할 겁니다. 이거 다 씁니다. 이렇게. 학교를 가요. 자, 그러면 9시부터 되게 점심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 12시부터죠. 보통 점심시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할 거고요. 보통 4시에 끝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이게 전부가 학교 수업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학교 수업입니다. 이거는 학교의 준비고요. 학교. 아이고, 글자가 제가 막 흘렸었네요. 또렷하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준비가 될 거고요. 여기는 학교에서 수업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 자,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학원은 언제 가니? 그건 학원을 가는 친구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겠죠. 자, 그럼 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학원을 간다고 치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학원을 가는 날이 화목입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교과목 있겠죠. 또는 토요일날 가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4시에서부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뭐 9시까지가 또 학원입니다 이렇게 짰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학원을 가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럼 빈 시간이겠죠. 자,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조화롭게 짜느냐. 자, 요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루 일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상, 식사, 유무, 등교 시간, 아침 자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서 밥을 먹냐 안 먹냐도 중요해요. 왜냐, 결국에는 공부는 체력 싸움입니다. 머리 두뇌 회전을 어떻게 잘해줄 거냐. 아침 식사를 잘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밥맛이 없을까? 어떤 친구들은요, 피곤해서 못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친구들은 분명히 밥을 먹거든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유동식을 해주시던 뭐 비타민제를 먹게 하시던 그거는 부모님에게 제가 권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다 확인할 거고요. 요일별 학교 수업 시간 학원 체험까지 다 등록합니다. 그 두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기본 시간표 짜고 나면요, 무용, 즉 버려지는 시간을 확인할 겁니다. 그 버려지는 시간이, 자 보세요. 5-1번 기상부터 등교 1교시까지 유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데요. 보통 60분 정도가 학생들에게 버려집니다. 무용 쓰지 않고 그냥 학생들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요. 5-2번 수업 종료 전까지 유용 가능 시간. 이게 뭐냐? 자, 1, 2, 3, 4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도 여러 있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하면 한 50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 50분 정도 중에서 과연 몇 분을 또 집중해서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공부하기도 힘든데 쉬는 시간마저 못 쉬게 한다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학기 초에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런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없어지기 시작하고 몇 명 남고요. 1학년, 2학년 애들은 없어요. 그런데 2학년 또 2학기 되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 나도 그럴 건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거를 좀 더 독려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3번에 보면 등하교 시간과 귀가 후 가는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 점심 먹고 나면요, 7교시 보통까지 하니까 또 쉬는 시간도 있고요. 그거 끝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 귀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쓰지 않고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6번 요일별 시간표. 자, 아까 얘기했던 모든 시간표를 다 지금 배치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7교시인데요. 보상과 대가. 자, 요 앞장 페이지에서 보면요, 요겁니다. 프리라고 했던 요게 학생에게는 보상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부 준비라고 했던 시간도 사실 학생들에게는 보상 시간입니다. 특히 프리 시간은 보상인데요. 요게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게 짜여진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정해져서 지켜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요 시간표는요. 그럼 프리가 도대체 뭐냐? 일주일간의 생활을 잘 하고
우리 앞에 했던 A번에서 만들었던 그 시간관리, 학습관리, 보충 학습량을 제대로 채웠을 경우에 그날 한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 시간으로요. 요 시간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프리 시간을 저녁에 주세요라는 친구들 있고요. 어떤 시간은 낮에 주세요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시간표에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도 토요일 3시까지, 토요일 아침부터 만약에 3시, 뭐 이 시간까지, 이 시간을 저한테 프리 한 시간 주세요. 그럼 이것도 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 너 가져. 네 시간이야. 선생님 좀 일요일이요. 6시부터 밤늦게까지 저한테 그냥 프리로 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빼지는 겁니다. 빠지는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나머지 시간은 학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줘야 됩니다. 학생이 처음에 스스로 짜봅니다. 짜보고, 그리고 이 짜본 시간을 기초로 교과목의 주간 학습량을 채울 수 있는 시간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 금요일 어떤 특정 시간에,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제가 이제 점검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검 시간에 요게 이때가 돼도 되고요. 또는 토요일 아침이 되든 어느 시간 되든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금요일. 왜냐하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면서 생활하니까 이 시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자, 점검을 해보고요. 어떤 시간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 시간표에 보면 여기서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간표 짜놨지만 실제로 학교 생활 하다 보면요.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학교의 행사 때문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이날 요걸 통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요걸 통으로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복습과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못한 시간이 사실상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리 가야 됩니다. 2시간으로. 그러면 본인의 프리한, 즉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이 시간을 압축해서 공부를 해서라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시 한번요. 이 못한 걸요. 다음날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한 거는 일이 가는 겁니다. 못한 건 일이 갑니다. 못한 건 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2시간 내에 이걸 끝냈다로 가면 이 프리 시간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점검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1주일, 2주, 3주까지 되다 보면 학습량이 누적이 됩니다. 자, 주의할 점 써놨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학습량, 즉 그날 하지 못한 거는요. 다음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프리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프리 시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넘어가죠. 잘 채웠습니다. 자, 요걸 일주일 있다 제가 한번 만나서 다시 상담을 해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지키지 못하도록 짜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너무 욕심내서 짜요. 생활 스케줄, 생활 일기표 쓰듯이. 자, 그런데 너무 힘들다. 그럼 일주일이다. 요걸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 전체가 시간표가 조금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서 움직여서 충분히 학습량이 되도록 바꿔주고요. 요게 1주차에서 2주차에서 한 번 더 바꿔줍니다. 요게 변경.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다가 4주차가 되면요. 4주차에 또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통상 한 번, 두 번, 여기 한 번, 두 번, 한 3번 정도 시간표가 변경되고 나면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량과 그리고 시간 계획표가 결합된 아주 이상적인 계획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나면요. 요것을 지키는 과정에서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히 학생이 그런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또 다른 내용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